자, 109회 전산회계 1급 실무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이고요. 회사 코드는 정민상사 1093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고요.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확인하셔야지 되는 건 유형이에요. 유형. 그래서 유형이 동시로 나올 수도 있고 매입, 매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유형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자 코드 번호는 1230 그래서 1230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회사 이름은 태형상사, 그 다음에 동시로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0736-25785,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김상수,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사무기기, 주소는 옆에다 그냥 타자 치시면 됩니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가길 기고 1, 그리고 신대방동,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그냥 한 줄로 다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한 줄로 다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죠. 그쵸? 정기말 채권 채무를 물어봤으니까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가셔서 받으러 오면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들어가시고 첫 번째 받으러 옴 클릭해 주시면 받으러 옴에 원수 1500 그리고 캐스터는 200. 결론적으로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클릭하시고 차입금에 빛날통신 1300, 그 다음에 캠프사는 1200, 그리고 F2 누르셔서 이태백 10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순서는 상관없으시니까 마찬가지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험료, 제조 원가 100만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의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플러스해서 더 넣어야죠. 그쵸? 추가로 플러스해서 더 넣어야 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서부터, 제조 원가가 먼저 나온 거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원가 명세서에 가셔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보험료를 추가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521번 보험료 얼마를요? 100만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수정을 하고 났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우리가 보험료를 100만원을 추가로 입력을 하고 나니까 100만원을 입력했더니 우리는 뭐가 바뀌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죠. 그쵸?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9,400만원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죠. 그쵸?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그럼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얼마로? 9,400만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 빼야 한다. 그쵸? 그러면 20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 돼요.
앞에서 넣었다가 뒤에서 뺐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을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일반전표 문제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고, 자, 8월 20일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에 08월 20일날 주민센터에 판매용 제품을 뭐 했대요? 기부했어요. 그러면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 것이 나가나요? 내 것이 나가면 무조건 무슨 가로? 원가로. 무조건 원가로 나가야 한다. 그럼 결국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나가니까 우리는 반드시 적용을 몇 번? 8번. 그리고 원가 2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우리는 얘를 뭐라 해요? 기부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기부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2일이고요. 9월 2일이고 대주주인 전만아 씨로부터 차입한 당기 차입금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뭐 했다? 상환하였다. 상환은 돈을 갚았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셨죠? 돈이 나가니까 차변에 차입금이 먼저 소멸을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9월 2일날 09월 02일날 우리는 차변에 단기 차입금 전만아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우리는 1,500만 원을 이체했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죠. 면제받은 거 우리 뭐라 해요? 네,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면제받은 건 면제받은 것대로 우리가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9일날 외상매입금 250만 원에 대하여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뭐예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 현금이죠, 현금. 그쵸? 그 다음에 수원에 제품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 1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우리 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받으러음 무슨 변? 대변. 배서 양도하면 무조건 받으러음이 나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서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음을 대변에 쓴다. 그러면 결국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니까 10월 19일 날 우리는 차변에 외상매입금 용인의 외상매입금 250만 원을 대변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랬으니까 뭐예요? 현금이 150만 원이 나가야 되고 대변에 나머지는 수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음 수원이 발행한 받으러음이 10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거래처가 서로 틀리니까 반드시 거래처 표기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11월 6일 날이고요. 11월 6일 날이고 전월분 고용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회사가 또 부담을 하죠. 4대 보험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직원부담금 27만 원만큼은 직원부담금 27만 원은 이미 우리가 받아놨어요. 월급에서 차감을 했으니까 우리 얘 계정 과목이 뭐예요? 예수금. 맞죠? 예수금이고 회사가 이만큼을 추가로 부담을 했는데 이 금액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제조부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부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500번대 회사 부담금과 800번대 회사 부담금이 나눠져 있어야죠. 그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4대 보험료에 일단 건강보험이 있죠. 그쵸?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우리는 세금과 공과로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상에서 회사 부담금은 보험료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얘를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주어진 거니까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우리 11월 6일입니다. 11월 06일 날 우리는 차변의 예수금 27만 원. 그리고 차변의 821번 보험료는 11만 500원. 그 다음에 차변의 521번 보험료는 22만 1000원. 그러니까 제조부하고 마케팅부 구분하시고 이 모두를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에는 수수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 연금 계좌로 들어가는 건 680만 원만 들어가겠죠. 그렇죠? 연금 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680만 원. 결국 우리는 11월 11일 날 차변의 확정 기여형은 계정 과목이 뭐죠? 퇴직급여. 몇 번대예요? 800번대. 퇴직급여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680. 그리고 831번 수수료 비용이 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70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네. 그 다음 12월 3일 날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시장성 있는 세무의 주식 500주. 장부 금액이 8,000원이래요. 주당 8,000원. 그런데 처분 금액은 10,000원이고요. 처분 금액은 10,000원이고 처분할 때 수수료 25만 원이 또 나왔고요.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자산 처분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처분가에서 차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만 무조건 처분가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2월 03일 날 우리는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 나가요. 단기매매증권은 무조건 장부금액으로 나가야 되니까 장부금액 8,000원씩 500주니까 8, 5, 40, 400만 원인가요? 그쵸? 그리고 저는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은 금액은 10,000원씩 처분했으니까 500만 원인데 475만 원만 들어오겠죠. 25만 원을 뺀 나머지가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양수로 75만 원이 나왔으니까 대변에 우리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75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500만 원에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처분가에서 차감하니까 475만 원에 처분한 것과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475만 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75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일반전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일반전표 문제를 다 풀어봤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7월 28일 총무부 직원의 야식으로 도시락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07월 28일 날 우리는
돈을 쓴 거니까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 되겠죠. 야식. 금액은 총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나누어질 거고요. 저팔계.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F2 눌러주시면 하나 카드가 나오죠. 그쵸? 분계는 그냥 4번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분계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미지급금에 하나 카드가 나오게 되고 원재료 대신에 우리 뭐라고 해야지 돼요? 811번 복리후생비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네, 빙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3일이고요. 기계장치를 처분을 했대요. 감가상각 취득가액은 5천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3,800이 있고요.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 그랬는데 우리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보니까 공급가액이 1,3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1,3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건 반드시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의 오늘 날짜는 9월 3일입니다. 09월 3일날 유형자산 매각거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무조건 과세 매출의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1,35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죠? 보람인가요? 보람? 네, 보람테크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기계장치를 처분했고요.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로 나가야 하니까 취득원가 5천만 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쵸? 취득원가 5천만 원이 나가야 하고 그러면 차변의 207 감가상각 누계액은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3,800만 원을 일단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보시면 밑에 현금이 48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외상 미수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전표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485만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 1,000만 원. 그쵸? 이해가 되시죠? 세금계산서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150만 원만큼의 양수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50만 원이 생겼습니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무조건 이게 그냥 틀이니까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자, 그 다음은 이제 9월 22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2일 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과세 매입이고 또 여기서도 약소금, 서울 발행 약소금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배서 양도하면 무조건 받으러 온 무슨 변이요? 대변에 나간다. 이렇게 일단 기본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500만 원만 써주셔야겠죠. 그쵸? 네, 500만 원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22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의 원재료 공급가액은 500만 원에 50이고요. 거래처는 마산상사,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200만 원은 우리가 배서양도 했으니까 원재료 구입한 것까지 맞고 대변에 받으러음 200만 원인데 다시 올라가서 거래처를 반드시 어디로? 서울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매 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31일 나이스의 해외 수출 구매 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고 그랬어요. 납품하고 그랬으니까 매출 거래이고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영세 매출입니다. 맞죠? 자, 10월 31일 날 그럼 12번 영세 매출의 제품이고요. 그냥 수량 단가를 쓸게요. 100개 70만 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계산기 내가 따로 두들기지 않으셔도 되니까 거래처는
나이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밑에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몇 번이에요? 영세는 3번. 그쵸?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50%는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보통 예금이 3,500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3,500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이고,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접대비에 세금계산서가 같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불공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 날짜는 11월 04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입니다. 선물 공급가액은 150만 원인가요? 거래처는 손오공 전자고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4번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럼 차변에 813번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될까요? 다 외상이라 그랬으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세금계산서 밑에 외상 미수금의 금액이 전부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계정 과목이 접대비니까. 그쵸? 네. 자, 그 다음 12월 5일 날입니다. 12월 5일 날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 정지 등을 위한 토목공사, 그러니까 토지의 정지비를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고르는 데 들어가는 돈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또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듦건설 해서 우리는 자 날짜가 12월 5일 우리는 또 불공이고요. 정지비 공급가액은 5천만 원에 500 거래처는 만듦건설 전자고요. 불공제 사유는 6번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이 있었다 그랬죠. 맞나요? 네.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가 선급금 얼마 있었어요? 550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류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수정. 자, 11월 10일 날 공장 에어컨 수리비 가나 상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88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결제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에 가셔서 11월 10일 날 수선비를 그냥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가나상사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냥 수선비를 그냥 미지급금으로만 변경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15일 날 직수출하고 선적일 환율 1,000원을 적용하여 제품 매출 처리하였으나 수출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직수출이 아니라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그러면 영세란 얘기죠. 맞나요? 영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12월 15일 날 우리는 수출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수출이 아니라 12번 영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영세율 구분을 반드시 3번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쵸? 영세는 다른 거는 건드리실 게 없으시죠? 그쵸? 그대로 외상 매출금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른 건 건드리실 필요 없으시고 영세에 우리가 유형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정리 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거래처 태명에 4월 1일 날 대여한 5천만 원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다.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매년 3월 31일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대여했다 그랬으니까 이자를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자 수익은 저는 4월 1일 날 대여를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의 이자를 받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분인가요? 9개월 분의 이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안 받은 거죠. 그쵸?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미수수익입니다. 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미수수익 그럼 금액 계산해야 되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이자율이 6%니까 6%를 곱해 주시면 6, 5, 30, 300만 원만큼이 나올까요? 그쵸? 이 300만 원은 1년분이에요. 1년분. 결국 우리는 9개월 분을 받아야 되니까 곱하기 9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계산기에 300만 원에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주시면 225만 원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225만 원만큼의 이자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수익이 생기면 됩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로 가셔서 차변에 미수수익 225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225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 풀어가는 방식을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거 그대로 그래서 제가 대여라는 거를 먼저 했고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자 수익이더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조공장 창고 임차기간은 4월 1일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고 임차료 360만원 전액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했고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임차료라는 비용을 1년분을 잡아놨는데 임차료로 처리해야 할 것은 4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것까지만. 그쵸? 이게 임차료여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년도 3개월 분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지급한 거죠. 맞나요? 미리 지급한 거니까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급비용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 계산은 36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3개월 분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곱하기 3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90만 원인가요? 그쵸? 90만 원만큼이 성급비용이 생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성급비용이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줄어야죠. 공장 거니까 500번대. 맞나요? 네, 그래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90만 원이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7,500만 원에 취득했다 그랬고요. 단기 말에 7,300만 원에 시가가 됐으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렸죠? 200만 원만큼 떨어졌나요? 네, 자산이 줄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가서 단기 매매증권 200만 원이 없어지면 되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2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결산 문제가 다 끝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 첫 번째는 상반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액은 우리가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지 돼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상반기 중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급여라 그랬으니까 급여 몇 번대? 800번대. 그래서 801 급여, 801 급여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가장 많은 월과 적은 월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달은 840인 것 같네요. 맞죠? 가장 적은 달은 얼마죠? 540인가요? 그쵸? 맞나요? 네, 그래서 840에서 540을 빼주시면 300만원만큼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맞나요? 네, 300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제품 매출액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이것도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여기에 1천상사라고 주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지 돼요?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는 게 무조건 정답.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날짜는 3월, 4월이라 했으니까 3월부터 4월까지 계정 과목은 404 제품 매출 거래처 F2 눌러서 1천 쓰시면 죄송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3월, 4월 같이 묶어져서 나와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조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3월 31일까지를 한번 조회를 하면 대변의 금액을 보셔야지 돼요. 왜냐면 제품 매출 계정은 대변이 증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3월의 매출은 1300. 3월의 매출은 1300. 그리고 4월의 매출을 다시 조회할게요. 04월 1일서부터 04월 30일까지. 그러면 대변에 486만원. 그러면 우리 아까 1300이었나요? 그럼 계산기에 우리는 아까 1300만원에서 마이너스 486만원. 그러면 814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 원장을 2번 조회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3월분 한번 하시고 4월분 한번 하셔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기간을 쓰면 묶어진 게 나와버리니까 거래처 원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1기 예정신고기간 1월에서 3월 중에 서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매수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어디 가야 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1월에서 3월이라 그랬고요. 우리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서산에 발행한 그랬으니까 매출이 맞겠고요. 서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 1월에서 3월까지의 서산 상사인가요? 그쵸? 서산 상사 총 6매 1032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6매 1032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실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셨습니다.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